네, 백전무패 시간인데요. 그 전에 속보를 좀 하나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좀 불편한 내용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새벽에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대피 지시를 내렸는데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또 속보는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긴급 대피 지시 일본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지금 낙하한 듯 보인다라고 타전이 되고 있네요. 아침에 또 불편한 재료를 자꾸 전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자,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되겠습니다. 백전무패 오늘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또 하도 자주 쏴대니까 좀 무던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또 북한의 태양절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불편한 재료들인데. 네. 자, 그건 그거고 미국의 정책이 전기차에 관련돼서 좀 변화가 있다고요. 무슨 내용이죠? 네, 이게 그 미국 정부에서 2032년까지의 어떤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2, 그래서 67%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기차로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안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환경보호청 EPA입니다. EPA 자료인데 4월 최근에 오늘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자니까 그 미 정부가 승용차,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2027년부터 2032년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전기차가 있으면 최소 성능 기준을 일단 5년 6만 2천 마일에 있을 때 그 배터리의 성능이 한 80% 유지해야 된다. 그동안은 이런 그 정확한 규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배터리가 8년 10만 마일이 됐을 때도 원래 샀던 배터리의 성능에서 한 70% 이상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성능을 이제는 이 기능에 맞추지 못하면 힘들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7%는 전기차를 깔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차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연가스든 전기차든 간에 어쨌든 탄소 배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1마일당 82g으로 확 줄여야 됩니다. 네. 2027년식부터 그럼 2026년식 대비 한 56% 정도의 기술이 진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 기술 진보는 종전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애둘러 설명한 거죠. 네. 제가 이제 방송하러 올 때 여기 앞에 이제 명동 충무로를 거쳐서 오는데요. 꼭 같은 시간에 앞에 그 택배 차량이신데 네네. 노후된 경유 차량 같아요. 네네네. 엄청난 매연을 뿜고 가십니다. 그렇죠. 네네네. 매번 정해진 시간에 그 뭐 택배인데.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저도 전기차로 이제 바꿔야 되나 생각은 하는데 네네. 미국 내의 소비자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전기차 구매 의사가 한 50% 정도밖에는 아직 반반 정도 그렇죠. 되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부는 일단 2032년도 네네네.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배터리에 대한 용량도 어떤 엄격 그렇죠. 올려놓는. 네네네. 자, 그럼 국내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은 어떨까요? 일단 뭐 그러면 전기차를 빨리 많이 만드는 업체가 여기에 수혜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재 전기차 잘 팔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사실은 낮습니다. 그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서 일단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하고 또 현대차, 기아차를 합산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7%라니요. 그러니까 67%에 맞추려면 상당히 많은 전기차를 일단 개발해야 되는데 2027년식부터 개발을 계속 나와줘야 되고 2032년이 됐을 때 67%를 맞추려면 거의 대부분의 신차들은 거의 전기차가 다수여야 된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죠.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현대차는 58%,
또 기아차는 47%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밝힌 거는 있는데 이래도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2차 전지, 네.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네. 뭐 성능을 올리려는 기술의 네네네. 뭐 발전도 그렇고 하여튼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네, 배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구성으로 했을 때 네. 5년 동안 62,000마일을 굴렸는데 그래도 처음에 샀던 거에 비해서 한 80% 정도의 성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게 정말 지킬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많을까? 네. 이걸 이제 한번 지켜봐야죠. 네. 그러네요. 하여튼 관심 있는 기사가 먼저 등장을 했고, 자,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기업 공개 시장이라고 하죠. IPO 시장의 훈풍. 의외로 1분기에 이 공모주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뭐 골프존 카운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쪽도 K뱅크 이런 데 사실은 상장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장 처리를 해서 야 분위기 정말 이상한데 올해 1분기 정말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1분기가 딱 지났어요. 지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숫자만 놓고 볼게요. 지금 1분기에 주식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 28개입니다. 이 28개인데 이게 1999년부터 2022년의 1분기 평균을 놓고 보면 22개 정도인데 6개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작년 말만 해도 저희가 그 매경 이코노미에서도 경제 대예측 이런 책을 냈는데 그때도 1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더 훈풍이 불었다. 이게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특히 수익률 이런 것도 좀 따져보면 뭐 꿈비 이런 거 상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자마자 따상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16개 종목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평균 78.1% 수준으로 높았다. 그리고 또 역대 이게 최고 수치고요. 또 공모가 대비 수익률도 3월 31일 그러니까 종가 기준 했을 때 133.8% 사상 최고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상장했는데 따상을 참 많이 했다. 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죠. 네. 네. 일단 유통시장이 활황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 진입을 하는 거죠. 네네네. 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지 이제 또 순환하는데 네네네. 뭐 선순환이 될 텐데 안에 고인물만 계속 돌리면 그렇죠. 그건 네네. 그럴 거고. 네. 하여튼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고 2분기에도 대어들이 지금 기업 공개를 준비한다고요. 어떤 기업들이? 네, 일단 보이나요? 2분기에 현재 3월 31일,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입니다. 이때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40개. 이 중에서 심사 승인 후에 공모 절차를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기업이 9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이거나 일정을 확정한 업체도 15개에 달한다. 이게 이제 최근 저의 보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형 업체이긴 합니다만 이 대어들이 뛰어들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대어라는 게 결국 이제 1조 원 이상의 공모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인데 이게 또 꽤 그래도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LG CNS가 있고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CJ 올리브영 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 형제들이 이제 사형제로 가나요?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여기도 또 로봇주에서는 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기업 계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대업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여튼 흥미로운 기업들이 또 들어오네요. 우리 누가 그러네요. 지금 왜 형제만 있냐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용어로 빅브라더라는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쓰는 네. 빅시스터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래도 뭐 브랜드에서는 자매 브랜드, 자매품 이런 표현 그러니까요. 쓰잖아요. 네네. 하여튼 에코 3잔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대어들이 들어온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달러에 비트코인에 3만 달러. 네. 4천만 원이 좀 넘나요? 이제는 3만 5천 달러도 돌파해서 4천만을 넘어버렸죠. 네. 네. 비트코인이 랠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솔직히 저도 이 비트코인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쓰는데 기사를 네. 솔직히 뭐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표현하면 그때마다 조금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이게 올랐더라 내렸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 기준 금리의 방향성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뭐 물가 상승률이 6%대에서 5%대로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경기 침체 뭐 여러 이제 미국 은행들의 뭐 이런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면 기준금리가 너무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쓸 여력이 없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적어도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쓸 돈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거 어디다가 묻어두지 했을 때 금 아니면 비트코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금 시세도 계속 오르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비슷해서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이제 5월 달에 살짝 올렸다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 12월 가서 유동성이 풍부할 거를 예상해서 비트코인을 좀 사둬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반감기. 그래서 내년에 2024년에 지난번에 한번 다뤄주셨던 네네네네. 반감기. 반감기까지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도래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총 이제 2,100만 개가 공급된다 그랬는데 네. 반감기가 와서 공급량이 채굴을 통한 공급량이 줄어들면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4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소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니까 뭐 거기에 달러 가치도 같이 내려가서 상대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군요.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계속 거래소의 뭐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상황이죠? 일단 그 관련주들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웬만하면 좀 같이 올라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 이제 KPM테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신기한 게 네. 신약 연구 개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KCX라는 지분을 그 거래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오르면 항상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좀 올라서 좀 네.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900원이면은 동전 네네. 주식이라고 네네. 하죠. 900달러짜리면 참 좋을 텐데. 네네네. KCX 주주 회사 중에 또 하나가 한일진공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한일진공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좀 오르면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한일진공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 또 빗썸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있는데 이 빗썸과 관련돼 있는 주식으로 보면 뭐 비덴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연결돼 있고 또 뭐 두나무에 투자한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곳은 계속해서 가상화폐가 오른다 내린다 하면 들썩들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T-사이언티픽 이 여기에 최대 주주는 위지트 여기도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 하면 항상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군요. 또. 네. 하여튼 선택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전무패 시간이었고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가 오늘도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